그러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 같은 사람한텐 법이 너무 멀기만 하더라고요. 소송은커녕 돈 한 푼 없는 제 형편은 상담비도 감당할 여력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구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내 인생은 왜 이리 기구한 건지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하고서는 쫓겨나듯 집을 나와서 엄마가 살던 집으로 갔던 전,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빠져서 방바닥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인생이 다 후회스럽더라고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엄마랑 단둘이 지냈다면 엄마나 나나 고생도 없고 소가리도 안 했을 텐데 어쩌다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내 발등을 찍었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믿을 남자 하나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 대한 후회와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전 낮이고 밤이고 매일을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유일한 내 편이었던 엄마마저 돌아가신 마당에 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온몸에 기운도 없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서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고생하며 시댁에 헌신했던 제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재산 분할은 꼭 받아내고 싶었는데 이젠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갈 때 가더라도 엄마와의 추억은 정리해야겠다 싶었던 전 집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엄마 흔적에 뭐 하나 건드리기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 중 간직할 것과 처분할 것들을 나누며 정리하던 전 엄마가 쓰시던 화장대 문갑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에 담겨있는 엄마 유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기에 이런 게 남아있는지도 몰랐는데 빛바랜 편지 봉투에 당신이 세상을 뜨면 열어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놀라서 편지를 꺼내본 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한참 전에 그 유언을 적어두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게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셨다며 제게 유언 같은 편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얼굴도 몰랐던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얘기는 일절 안 하던 어머니가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서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제 생부가 이미 제가 알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다만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알 법한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죠. 제 아버지는 TV에 나오는 배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편지에 적힌 내용에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아버지가 무명 배우였을 시절에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연극판을 돌며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무명 배우였던 아버지는 동네에서 술 장사를 하는 엄마를 만나셨고 두 분은 가난한 형편 속에 사랑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만나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무명 배우에서 브라운관에 출연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단숨에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제가 생겨버렸던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사랑하는 남자의 앞길을 막을까 싶은 생각에 제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무명 끝에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남자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술이나 파는 여자가 결혼도 전에 아이를 가졌으니 자신이 아버지 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에게 저의 존재를 숨겼고 조용히 곁을 떠나 홀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저한텐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언젠가 제가 아버지를 만나길 바라셨겠죠. 혼자 어렵게 딸 자식을 키우던 엄마는 언젠간 제가 혼자 되는 날을 걱정하여 그런 편지를 써두셨던 것 같았어요. 당신이 살아계시는 생전엔 그럴 일이 없을 테지만 제가 더 어렸을 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셨던 거겠죠. 어쩌면 제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그 편지를 보며 전 울렁거리는 마음을 잠시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했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우리 모녀를 버리고 갔던 게 아니라니 기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아가도 될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가 된 제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전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 연락처나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을 제가 함부로 만날 수는 없으니 제가 연락을 넣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전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사에 저희 엄마의 성함을 남겨놓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면 꼭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묻는 말에 전 제가 그분의 딸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아버지는 곧장 저를 만나러 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제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브라운관 너머로 몇 번이나 마주해 익숙했던 제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존재를 부정하면 어쩌나 싶었던 불안과 걱정과 달리 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절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한테 딸이 있었다니, 세상에. 미연이가 내 딸을 낳았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기적 같구나. 아버지, 제가 정말 딸이 맞나요? 그래, 내 어릴 때 모습과 이렇게 닮은 걸 보니 누가 부정할 수 있겠니? 미안하다. 아빠가 널 버렸던 게 아니야. 제발 믿어다오. 알아요. 엄마도 편지에서 당신이 아버지 발목을 잡을 수 없어서 떠나신 거라고 편지에 적혀 있는걸요. 지금도 이렇게 절 만나주신 걸 보면 그러실 분 아니시라 생각해요.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자고 그러길래 내가 바빠져서 그런 줄만 알았지. 사실 나도 왠지 찝찝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더니 결국 미연이 혼자 너를 낳아서 길렀구나. 미연이는 대체 왜 그런 고집을 부린 건지 야속한 사람일세.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분명 원망도 많이 했을 테지.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았니? 엄마랑 둘이 살면서 힘들지 않았어? 못난 아버지라 미안하구나 정말. 전 한참 동안 아버지와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단둘이 살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엄마가 절 어떻게 키우셨는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 그 얘기들을 아버지는 웃고 울면서 찬찬히 다 들어주셨어요. 마치 저의 말 한마디라도 더는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처럼 말이에요. 그제서야 전 아버지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우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후 아버지는 많이 방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공했다고 옛 연인을 버릴 생각이 없었던 지고지순한 분이셨기에 갑자기 떠나버린 엄마가 그저 변심을 하신 줄만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엄마를 잊지 못하고 찾아다니셨지만 연고도 없이 사라져버린 엄마를 찾을 수 없으셨죠.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아버지도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셨지만 연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자식 없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여태껏 혼자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알지 못하고 엄마와 떨어져 계셨던 시간이 안타까우신 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여태 제게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고 다짐하셨죠. 그 후 혹시 몰라서 제가 부탁드려 유전자 검사까지 했고 전 100% 아버지의 딸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저도 이제는 든든한 제 편이 생기게 되었네요. 유일한 제 편이었던 엄마를 떠나보내며 내 편이 없어 힘들었던 저였는데 이젠 함부로 하지 못할 제 편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게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필요한 건 다 지원하시겠다며 아무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알게 되신 아버지는 그런 놈과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알고 지내시던 변호사들을 다 동원시키려 하셨습니다. 어디 그딴 막대 먹은 인간들이 있어? 그런 놈과는 단 하루도 더 부부로 살 필요 없다. 앞으로는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딸은 아무 걱정하지 마렴. 아이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이놈들을 아주 혼을 내줘야지. 어디 감히 내 딸을 그런 취급을 해.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그 집 식구들 만나 단판 지을 테니까 네가 앞장서라.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변호사 써서 이혼만 하면 돼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 그 인간들도 제대로 혼나봐야지. 됐어요. 그 사람들 그런 관심 주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데요. 아빠가 누군지 알면 분명 그걸 이용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고요. 이 일 때문에 아빠에게 괜히 혼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저 못 참아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니 아빠인데. 네, 저한텐 아빠가 계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제가 여기서 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집에서 받을 것만 받고 이혼하고 앞으로는 저랑 아빠랑 추억 쌓으면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저를 괴롭힌 시댁 식구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겠다며 일을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분을 못 이기셔서 직접 찾아가 깽판이라도 치려 하셨지만 천박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혹여나 아버지에게 티끌이라도 묻을까 걱정됐던 저. 그런 아버지를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에게 화내고 욕하는 시간조차 아까웠기도 하고 말이죠. 어차피 이혼 소송이야 변호사님들이 잘 도와주실 테니 전 더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최고의 변호사님들 덕분에 전 단숨에 이혼을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아서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혼 확정 마지막 날 남편 놈이 절 붙잡고 따져 묻더라고요. 너 뭐야? 한동안 쥐 죽은 데 살다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올 줄 알았더만. 또 무슨 죄주로 변호사 구했어? 이거 나 우리 이제 부부 아니야. 포작 정리 끝났다고. 근데 누구더러 야 너 하고 있어? 너 진짜 뭐야? 어디서 로또라도 된 거야? 그거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로또는 무슨 로또? 내 인생이 그렇게 운이 좋았으면 애초에 너 같은 놈을 만났겠니? 하긴 이젠 좀 운이 트일 것도 같아. 너랑 헤어졌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고 나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어쩌다 길에서 다시 만나도 나 아는 척하지 말아줘. 없던 운 더 없어질 것 같으니까. 알겠어? 정말 남편과의 이혼 덕분에 운이 풀렸던 건지 이혼 후 제 인생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창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도 이제 여유 있고 명망 있는 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아버지는 지난 세월 못해주신 걸 한 번에 다 해주실 작정인 건지 제게 너무 과분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로또가 되어도 그 정도 후사는 누리지 못했을 텐데 전 난생 처음 누려보는 후사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전에는 괜히 기스라도 낼까봐 조심조심 지나만 다니던 외제차까지 사주셨고 이혼한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전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포기해야만 했던 꿈을 다시 가질 수 있었어요. 사실 오래전 제 꿈은 화가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스케치북 대신에 달력 뒤편에 그림을 그리며 남몰래 키워왔던 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미술 선생님도 제게 재능이 있다며 진로를 권해주셨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미술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 꿈을 접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젠 아버지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림도 배우고 취미도 가지고 더 이상 돈 걱정 사는 걱정 없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태 떨어져 지냈던 저희 부녀 간의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었죠. 저희 부녀는 그동안 못 만났던 시간만큼 더욱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전 시간이 날 때마다 추억을 쌓으러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고, 난생 처음 비행기도 타보고 바다 건너 먼 나라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그림을 배우며 재능을 보인 덕분에 아버지 도움으로 전시까지 열면서 작가로 데뷔도 할 수 있었어요. 제 평생 꿈이었던 일이 아버지를 만나 모두 이루어진 걸 보니 전 또 한 번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20대 시절 못 모르고 결혼해서 30도 되기 전에 이혼을 하고 이제서야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렇게 고생을 했던 덕분에 전 그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행복에 감사하며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진 것처럼 제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보육원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전 소아병동 아이들의 미술 수업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병원을 지나며 아픈 환자들을 보다 보니 문득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괜히 더 눈이 가는 겁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눈길을 주고 있는데 왠지 낯익은 모습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예전 시모와 전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이 구겨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모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반신불수라도 되었는지 몸이 굽어있고 정신도 온전치 않아 보였고, 그런 시모의 휠체어를 끌고 있는 전 남편도 고생이 많았는지 무척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심보가 못된 것들의 말로가 어떨지 늘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제게 뛰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휠체어를 끌고 제 앞까지 와서는 곱게 차려입은 부티나는 저의 모습에 무척 당황하고 놀라는 듯 했어요. 아마 저나 그 사람이나 지금 서로의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당신, 정말 당신이야? 여보, 나야 나.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여보는 누가 여보야? 내가 분명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앞으로 길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고 그랬을 텐데? 지금 나랑 또 장난하자 이거야? 그게 아니고, 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렇지. 아니 이게 진짜 얼마만이야? 거의 10년 만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난 당신 보고 싶었는데 당신은 나 안 보고 싶었어? 그러는 너는 지난 10년간 기억이라도 잃어버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보고 싶었냐고? 차라리 죽이고 싶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말을 해? 난 당신이랑 헤어지고 후회 많이 했어. 내가 잠시 마음이 떠났었지만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당신이랑 잘해보려고 당신 소식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 전에 살던 동네에서 아주 이사 간 거야? 대체 어떻게 살았어? 하긴 지금 멋진 모습 보면 그동안 잘 지낸 것 같네. 이제 와서 나한테 웬 관심이야? 내가 잘 살건 말건 알려줄 필요도 없지만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설마 당신 재혼한 거야? 어떤 놈이야? 뭐 졸부라도 만나서 팔 잡힌 거야? 말 가려서 해. 추잡스럽게 나한테 그딴 잣대 들이대지 말고. 당신 눈엔 아직도 내가 무시당하던 그 여자로 보이나 보지? 근데 나 이제 당신 같은 인간이 함부로 말 걸 수 있을 만한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남자를 만나야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 재혼 같은 건 안 했어. 당신 같으면 그런 결혼 생활을 해놓고 또 결혼할 생각이 들겠어? 이제 아주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미안해, 화내지 마. 난 당신이 재혼했을까봐 질투나서 그랬지. 근데 재혼이 아니라니 마음이 놓이네. 왜 마음이 놓여? 당신 마음 놓이라고 재혼 안 한 거 아니니까 내가 어찌 살던 신경 꺼. 당신 모습만큼이나 진짜 많이 변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당신 원래 정 많고 다정한 사람이었잖아. 우리 얼마나 좋았었는지 기억 안 나? 여보, 난 정말 많이 그리웠어. 내가 그렇게 당신 보내야 했던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라니까. 그때 당신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거기다 우리 이혼했다는 충격에 엄마까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그 후로 나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거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부디 그러기를 바랬거든.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랑 나를 괴롭힌 만큼 괴롭길 말이야. 중풍으로 쓰러져서 거동도 못하는 당신 어머니 보니까 내 속이 좀 편하네. 역시 마음씨 험하게 쓰고는 편히 못 사나 봐. 그치?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엄마나 내가 당신 섭섭하게 한 건 좀 있었다지만 그래도 좋았던 시간도 있잖아. 당신도 나 사랑해서 반대 무릎 쓰고 결혼했던 거 아니었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지금 혼자라며. 장모님도 이제 안 계신데 혼자 얼마나 외로울 거야. 내가 당신 가족 해줄게. 여자는 나이 들수록 혼자 살기 힘들어진대. 그러니까 이제라도 재결합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나 혼자 엄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내 꼴 좀 봐봐. 당신이 예전처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한 거 맞아? 다시 총 맞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엄마처럼 정신 나갔니? 미치지 않고서야 나한테 어떻게 그딴 소리를 내뱉어. 네가 양심이 있는 새끼냐?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너랑 이혼하고부터 내 운이 술술 풀려. 근데 내가 너 같은 걸 다시 거두라고? 너 같으면 그러겠냐? 이 또라이야?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주던가. 아무리 그래도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야박하게 이럴 거야? 내 꼴 좀 봐. 나 간병비도 없어서 직접 간병하고 있어. 돈 벌고 간병하고 돈 벌고 간병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죽고 싶은데 먹고 죽으려고 해도 진짜 돈이 없다. 당신 돈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돈 좀 해줘라. 어? 돈이야 많지. 덕분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봉사하러 왔던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취미가 고급스러워지더라고. 근데 너 같은 버러지한테 줄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 너한테 줄 바에는 차라리 그 돈들 다 불태워버리는 게 낫지. 너랑 너희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돈을 왜 주냐? 니네 엄마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던 나가 뒤지던 이제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죽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뭐 부자라도 할 수는 있겠지. 그래. 보아하니까 뭐 오늘 내일 머지않은 것 같은데 당신 엄마 죽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 부조는 당신 엄마가 했던 것처럼 뭐 한 1,000원이면 되겠지? 뭐야?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걸 알긴 알아서 다행이야. 그게 내가 당신네 가족들한테 여태 당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해. 사람은 원래 발전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하거든? 그래야 시궁창 같은 당신 인생도 죽음을 벼보면서 살겠지. 그럼 난 밝은 내 인생 살러 가볼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제발 아는 척 하지 말고 꺼져주길 바래.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서야 다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속이 후련했던지. 저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의 처참한 말로를 보고 사이다를 터뜨렸습니다.